네. 그러면 오늘 모실 우리 심층 인터뷰 게스트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차지인이라는 충전 솔루션 또 충전기 개발하고 계시는 우리 차지인의 최영석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 발음이 괜찮습니까? 차지인?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완벽하게 발음하시는 분 처음 봤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아니, 한문 아닌가요? 이것저것 섞었습니다. 섞었습니다. 원래 느낌은 이제 충전. 네네. 그걸 약간 힙하게. 차지. 예, 영어로. 이제 제가 원래 하던 일이 이제 자동차 관련된 게 있다 네네네. 보니까는 이제 뭐 차하고도 연관이 있고 이렇게 저렇게. 차의 인간. 차를 아는 사람들 뭐 이런 느낌일까요? 그쵸. 차지인. 그리고 이제 영어로도 이제 차지인. 차지. 네. 아주 그 중의적으로 이름 좋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하는 거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올 전기차 시대, 지금도 이미 뭐 일정 부분 시작이 됐습니다만, 그 전기차에 어쨌든 충전을 하지 않으면 이건 뭐 갈 수가 없는 차니까 그 충전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다 개발하시는 거예요? 네, 하드웨어 일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 소프트웨어 쪽. 저희는 플랫폼 쪽. 이제 중점적으로 보고. 플랫폼 쪽. 충전 플랫폼이라고 하면 저희가 당장은 이제 제가 안 써봐갖고 감이 잘 안 오는데 어떤 거죠? 일단 충전기가 이제 여기 있으면 충전기 다 있겠죠. 돈을 내고 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네. 지금 뭐 카드 결제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카드 결제기 붙이고 네. 하는 게 이제 1차원적으로 기계 네. 설치하고 돈을 받는 거까지가 들어가는 첫 번째 플랫폼이고요. 네. 이건 사실 누구나 다 요금을 매길 수 있는 네, 그런 그렇죠. 플랫폼. 그다음에 이게 조금 이제 복잡해지면은 네. 그다음에 이 사용자들의 예를 들어서 뭐 개인 고객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기업군도 있을 수 있고. 업무용 물류차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따라서 고객에 따라서 운영하는 관리 저희 CRM이라 그러는데 이제 그분들이 그쪽이 이제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네. 그런 쪽도 있고요.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가면은 이제 이 건물의 전력망을 연동시켜서 이제 전력의 피크를 쉬프팅한다거나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좀 복잡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전기차에 있는 전기를 충전만 시키는 게 아니고 차에서 전기를 빼서 다른데 연동시키는 것까지를 다 이제 연결해야 되는 좀 복잡한 그런 플랫폼들이 들어갑니다. 그게 지금 그리신 그림이 이제 전 세계 혹은 뭐 우리나라 저 전기차 충전 시장이 앞으로 글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이건 대표님이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20년 전에 그림에 다 나와 있던 이미?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그림에 가장 최적화된 솔루션 이제 만드시는 게 우리 대표님의 일이시겠군요. 네. 결론적으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플랫폼이다 그렇게 보면 되나? 뭐 저희가 사실 밖에다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사실은 사용자의 편의성은 뭐 중요합니다만은 그닥 사업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사람들이 못 빠져나가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 사업을 해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네. 여기 이제 생태계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게 만들어주는 이제 솔루션이라고 보는 게 좀 맞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플랫폼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다 모여서 거기서 다 활동하면서 이제 어떤 돈을 버는 뭐 광고로 버는데 저희는 충전기에 상관없이 그런 소프트웨어의 플랫폼을 적용시켜서 어떤 충전기든 다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게 맞습니다. 만든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 충전 쪽을 가지고 이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어주는 플랫폼이죠. 네. 거기에 돈을 내시는 분들은 전기차를 타고 충전하셔야 되는 분들인데. 예. 근데 이제 여러 회사들이 당연히 또 전기차 많이 팔린 만큼 충전기 필요한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 이 충전기 만들려는 회사들이 또 많을 거 아닙니까? 하드웨어적으로. 네. 그 하드웨어적으로 만드는 회사들이 지금 만들면서 나는 그냥 안드로이드 폰을 만드는 회사가 되어야지라고 생각하는 회사가 별로 없을 것 같고 다 애플 폰을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그래야 내가 헤게모니를 쥐고 뭐 돈도 우리가 좀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싶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냥 구글이라는 회사가 하나 있고 그냥 우리는 계속 안드로이드 폰만 잘 만들어 볼게. 이거는 굳이 그 충전기 회사들이 원치 않는 그림일 것 같고. 그럼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는 그 많은 회사들이 대표님의 소프트웨어 표준을 사용하는 하드웨어들을 만들어주는 걸 목표로 하실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도 볼 수는 있죠. 정확히 말하면 소프트웨어 표준도 있는데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적인 표준보다가는 사업에 대한 표준 내지는 이제 사업 모델들에 맞춰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주는 이제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로 가는 겁니다.
아 그러면 각자 뭐 예를 들면 네. SK든 뭐 어디든 뭐 LG GS든 뭐 이렇게 주유소가 예를 들어 지금 충전을 이제 해준다고 할 때 그 회사들에 맞는 소프트웨어들을 이제 제공하실 수도 네, 있는 맞습니다. 거고. 커스터마이징 된 네. 거? 그럼 우리는 약간 플랫폼 하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군요. 네, 예를 들어. 맞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많든. 네,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죠. 사업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플랫폼이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꾸며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걸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징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질문대로 답을 드리자면 대부분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뭐 락인 효과 때문에 네. 카카오처럼 네.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이걸 가지고 통째로 그게 누르는 것처럼 아니라? 보이는데 네. 이 전기차 충전 쪽은 시장의 구성이 그렇게 될 수가 좀 없어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카카오톡은 깔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충전기는 어딘가 건물에 설치가 돼야 돼요. 네. 그리고 거기에는 전력 설비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소비자를 만나기 전에 충전기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물주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비즈니스를 보는 속성이 결국은 부동산 설비업이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돈을 벌게 만들어주는. 네, 그래서 비즈니스의 방향성이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대기업들이 네. 뭐 SK 그룹 네. 아니면 뭐 많은 전 세계 신세계 회사들이 하고 그룹이 자기네들이 이제 자기네 나름대로 네. 한다고 해서 소프트웨어도 하고 그 기능들 아까 이제 네. 대표님 말씀 그 기능들은 걔네들 아니 그 그룹들이 하는 거고. 그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이제 기계만 사서 예를 들어서 뭐 SK로부터 아니면 LG로부터 기계 다 만드니까는 충전기 사서 설치하고 운영 소프트웨어도 별도로 이제 저희 같은 회사한테 맡기고 사이트 오퍼레이팅만 하는 회사가 있고요. 그 기계도 만들고 소프트웨어도 자기가 하고 운영 사업까지 자기가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이 이제 다른 거죠. 이동 통신사로 말씀을 드리면은 폰도 만들고 앱도 자기가 만들고 통신 서비스도 자기가 하는 회사가 사실 없죠. 애플도 그렇게 못 하니까요. 네네. 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하긴 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이게 각각 다른 건데 막 혼재돼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시장이 초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을 잘 구분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처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이걸 왜 맡기지 내가 다 하면 되지라고 생각해서 네. 직접 하실라 그러다가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각각의 이 층별로 복잡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같이 섞여 있어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충전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제 첫 번째는 모든 사업은 속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전은 기본적인 속성이 부동산 설비업이다. 왜냐하면 전기차를 세울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있어야 그렇겠죠. 되고 이것만 봤을 때는 주차랑 되게 비슷해요. 근데 여기는 좀 더 머리가 아픈 전력 설비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기. 네네. 예를 들어서 이 스튜디오도 지금 전력 설비가 딱 정해져 있는데 이걸 여기서 전기를 지금에서 2배, 3배 쓰겠다. 그럼 건물주하고 협상을 하거나 뭔가 설비를 더 넣어야 되는 이런 복잡한 경우들이 생기고 네네네. 이게 이제 건물주들하고 협의로 끝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천문학적인 동인이 들어가서 건물을 다 뜯어야 되는.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전기를 어떻게 끌고 오죠?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배선이라든 이런 걸 새로 다시 해야 그렇죠. 되는. 그다음 거기에는 관련 규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은 속성 자체가 부동산 설비업이고 네네.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기업들이 부동산 설비를 자기가 소유한 거에 자기가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B2C 비즈니스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자판기 놓듯이 하면 되니까. 근데 네네. 이게 B2C를 넘어선 복잡한 비즈니스로 들어가는 순간 이제 뒷단의 솔루션들이 되게 복잡해지고. 네네. 그 지금 이제 충전기는 우리나라가 당연히 잘 만들고 있겠죠. 우리나라 네, 지금 뭐 잘들 열심히들 하고 계시죠. 그럼 이제 그 충전하는 데에 이렇게 뭐 어디 신용카드 꽂습니까? 아니면 충전은 충전대로 하고 코드만 꽂고 이쪽에 뭐 따로 계산기가 따로 있는 이런 형태인가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인데요. 네. 누구나 바로 이제 카드 결제할 수 있게끔 신용카드 결제기가 달려 있는. 네. 이제 우리가 말하면 이제 카드 리더기죠. 벤이 붙어 있는 충전기들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국내에도 그렇지만 글로벌리 퍼블릭으로 들어가거나 네. 아니면은 공공의 자금이 투입된 거. 들은 누구나 와서 충전할 수 있어야 되고 회원 가입을 안 해도 되니까는 이제 카드 결제기가 붙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완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카드 결제기를 붙였는데 이게 붙게 되면은 가격도 상승하고 실제 사용하는 빈도수가 좀 많이 이제 작아지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 앱으로 그냥 회원 가입해서 아니면 멤버십 카드로 운영되게끔 하는 이제 결제 방식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이것도 좀 더 요약하면은 완속 충전기 같은 경우 내지는 급속 충전기에도 카드 리드기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지사 통해서 결제하는 네. 이제 멤버십 형태 운영이 들어가고 또 카드가 들어가는 이제 급속 충전기는 이제 즉시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복잡해지죠. 네네네. 네, 근데 하나씩 열면 이제 계속 복잡한 것들이 더 이제 나오기 때문에 네. 기계 놓고 전기 놓고 자 시작합니다 하고 충전기 개수가 한 1000기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살짝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 제가 또 궁금한 네. 거는 그 자동차 종류에 따라서 그게 잭이 틀리죠. 뭐 표준 잭이 있겠죠 뭐. 이거 뭐 이제 지난주인가 한번 방송 나온 거에 아주 네. 정리가 잘 돼 있었는데요. 크게 표준은 이제 미국, 뭐 유럽, 중국, 그리고 뭐 일본, 그리고 테슬라 이 정도로 구분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각 국가마다 이걸 혼재해서 어쩔 수 없이 시장 초기이기 때문에 쓰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 어쨌건 표준은 거의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그래요? 때문에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북미 표준을 따라갑니다. 아. 그리고 이제 북미 표준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표준에 맞는 것들만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퍼블릭한 장소에는 표준이 아니면 못 들어오게 한다거나 하는 규정들이 이제 생기고 그럼 테슬라도 지금 그 잭에 맞게 우리나라 아니요 표준- 테슬라는 이제 자기네 이제 스탠다드를 고집을 하고 있죠. 아 그래요? 네. 이제 테슬라 아닌 차들도 이제 점점 많이 생겨나고 이제 어쩌면 판매 비중이 훨씬 더 넘어설 수도 그렇죠. 있을 텐데 그때는 그리고 테슬라 충전기가 괜히 자리만 잡아먹는 그런 좀 약간 애물단지 역할을 할 수도 있겠군요. 지금 벌써 뽑혀 나가고 있죠. 아 그래요? 네. 이제 건물주하고 계약을 했는데 충전기가 설치됐는데 다른 차 타시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오죠. 아. 우리 호텔에 왜 이거밖에 없냐? 그러면 이미? 이제 자르고 바꿉니다. 아까 아. 카지노 말씀하셨는데 저기 인천 파라다이스 가보시면은 네. 네, 그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아 예전에 테슬라 거였다가 아직 마크도 아직 붙어 있어요. 근데 기계는 바뀌어 버렸어요. 아 표준 그냥 잭으로. 그리고 비슷한 예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네, 거기에 규정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회원 가입하지 않고 누구나 퍼블릭하게 결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충전기 규정상 사용량에 대한 것들을 이제 LCD 통해서 이제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인데 테슬라는 그 두 가지를 다 못 맞춰요. 그래서 충전에 이제 이 충전 구멍이 표준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느냐와는 별개 문제로 그 두 가지 규정 때문에 보조금을 못 받습니다. 각 나라마다 정부기관들은 생각이 다 비슷해요. 네네. 약간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충전기 사업도 지금은 뭐 중소기업들 열심히 합니다만 대체로 좀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긴 한데요. 네. 이제 대기업이 할 수 있는 분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건물주들이 할 수 있는 분야는 완전히 구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로 여쭤볼게요.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 직접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몇 개나 있을까요? 직접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요? 한 500개 되나? 1000개? 예. 왜냐하면 큰 대기업들 같은 경우도 전부 자산 유동화 시킨다고 아, 다 돌리고 있죠. 네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가 있지만 자기 게 아닌 게 많아요. 아, 근데 이 계약은 건물주하고 해야 됩니다. 네네.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대기업이 자기 건물에 내지는 자기가 부지를 매입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부지를 계약해서 운영하는 충전기 설치 및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외에 나머지 지역들에 예를 들어서 대기업 브랜드를 달고 들어가서 땅을 빌리면은 임대료를 더 많이 받겠죠. 네, 제가 들어가는 네, 데보다가. 그래서 이제 그런 한계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럼 지금 구조적인 이슈가 있어요. 현재 상황은 네. 그 충전기가 우리나라하고 이제 글로벌로 나눠봐서 네. 지금 어느 정도 설치가 됐고 있고 어떻게 좀 전망이 되는 건가요? 사실 그 숫자를 제가 별로 안 외웁니다. 어.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이걸 이제 세부적으로 구분하다 보면은 너무나 많은 다른 기준과 또 예를 들어서 불만 들어와 있는 충전기도 많고요. 실제 가동률이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미국에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들 중에 급속 충전기 제일 많이 깔았다고 또 이제 주장하는 이비고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예, 가동률이 몇 프로 나올까요? 가동률이라면 24시간 기준으로 급속 충전기? 네. 물어보시니까 별로 안 나오나? 한 20%? 20% 나오면요 2년이면은 BP 시점을 넘깁니다. 24시간 중에 그러면 4시간도 채 안 돌아요? 네, 아 그래요? 2%가 안 나옵니다. 2%? 왜 그렇죠? 사람들이 안 와요? 안 쓰죠 잘. 일단 차가 많이 안 팔린 것도 있지만요. 차가 안 팔린 것도 있고. 이 주유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름을 못 넣으면 차가 못 가고 네. 주유소에서만 기름을 팔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전기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도 나와요. 미국은 하긴 또 한국도 집에서도 나와요. 응. 지금 저기 콘센트 있지 않습니까? 네, 급하면 알죠. 저거 꽂아 쓸 수 있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 건물 지하 주차장에 있는 거 전기 빼서 느리지만 쓸 수 있어요. 앞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설비업이기 때문에 부동산과 설비의 코스트가 낮은 장소에서는 전기요금만 내면 되고요. 저 220V 꽂아도 돼요? 느리지만 되죠. 저희 220V가 3kW
나오는데 저걸 가지고 1시간 정도 충전하면요. 네. 한 15km 정도 주행할 수 있어요. 그래요? 15km. 예, 그러면은 이제 되게 느린 것 같은데 하루에 퇴근해서 10시간 충전하면요. 150km가 주행이 돼요. 오, 150km. 그러면 데일리 150km를 다니시는 분은 저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설비 투자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대충 한 100km 좀 넘으면 한 1억 가까이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기기하고 장소 임대하고 전력 설비 공사하고 한전에 뭐 기본 요금 내고 등등을 다 포함했을 때 그럼 더 받아야겠죠. 급속은 보통 한 20분 30분이면 되나요? 이건 이제 기계와 차에 따라서 다른데 이제 급속은 뭐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충전기의 용량이 크면 클수록 충전기는 빨리 넣을 수 있는데 차가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가 이제 차 종에 따라서 성능에 따라서 쉽게 이야기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차의 성능이 아주 좋아서 지금 현대자동차처럼 뭐 350km 충전기를 가지고 충전할 수 있는데 문제는 배터리의 이 SOC 배터리 충전량이 0에서부터 60%대까지 해서 25도씨 온도 됐을 때는 풀 스피드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게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스피드가 쭉쭉쭉 떨어져요. 어느 정도로 떨어지냐면은 90%에서 100%까지 갈 때는요 완속 충전기 속도밖에 안 나와요. 급속도. 네. 스마트폰이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아이폰 같은 경우에 충전 빨리 되면 막 이제 차단시켰다 온도 낮추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 충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뭐 한 350km짜리 충전기 현대자동차 이픽 같은 경우에는 2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한 기당? 6기가 들어있어요. 아, 6기가 그러니까 20억이니까는 산술적으로 기당 3억. 그래도 비싸다. 3억 넣어서 돌리는데 오신차가 0에서부터 60%는 풀로 받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풀로 못 받아요. 그럼 설비 낭비고 전력 이제 수전 물고 있는 것도 전부 낭비죠. 그래서 돈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궁극적으로 제가 봤을 때 초급속 충전하고 네. 집에서 뭐 꽂아서 쓰는 콘센트 충전은 충전 요금이 10배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10배요? 그렇죠. 집에서 나오는 건 그냥 전기 요금만 내면 되는 거고. 이번에 스페이스도 있고 네. 뭐 할 그다음에 지금 급속 충전기는 기기 값이 3억 들어갔으니까 그 돈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충전은 주유와 달리 부동산 설비가 낮은 장소에서 쓸 수 있는 대체제가 있고 또 한전의 전기를 사지 않고 전기를 직접 만든다거나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가격 경쟁력을 가진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충전의 80% 정도를 집에서 합니다. 그러겠죠. 따로 주차장이 있어요. 자기 주차장이 있고 자기 게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설치해서 그냥 거기서 충전하고요. 밖에는 간혹 급할 때. 좀 나쁘게 말하면 재수 없을 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생각도 못하게 갑자기 생각도 못하게 방전에. 그리고 아직까지는 충전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멀리 다닐 생각을 안 했었던 거예요. 그 대신 테슬라가 이제 슈퍼차저를 네. 가지고 전기차 살 때 멀리 못 간다는 부담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중간중간 슈퍼차저 있으니까 빨리 와서 충전하고 뭐 예를 들어서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갈 수 있습니다를 어떻게 보면 마케팅 포인트로 쓴 거거든요. 실제로 그게 있기 때문에 가는 트라이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줄 서서 하기 싫어서 다른 차 몰고 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네. 좀 다른 형태라는 말씀이죠. 우리나라는 그런 충전장이 돼야 돼. 하여튼 어떤 식으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집집마다 막 가라지 있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면 집집마다 충전하기 좀 애매한 상황이면 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좀 몇 대 뭐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거 그냥 어떤 무슨 주유소처럼 큰 어디 장소가 있어서 이걸 하든지 아니면 뭐 건물 외벽에 이렇게 뭐 꽂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우리나라는? 똑같은 말씀인데요. 기름은 정유사가 많지만은 브랜딩도 하고 뭐 품질 경쟁 같은 거 마케팅도 하는데 하고 뭐 예,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보너스 카드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가든 습관과 근데 전기는 초급속 충전에서 넣는 전기나 콘센트로 넣는 전기나 품질이 똑같아요. 그렇죠. 퀄리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가격을 따라. 시간 차이인 거고. 가격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있죠. 제가 급하기 때문에 휴게소에 있는 급속 충전기를 비싸게 내서 쓸 수는 있어요. 재수 없을 때. 꼭 필요할 때. 근데 그 외에는 싼 걸 찾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 싼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이나 직장에 있는 이제 완속 충전기 내지는 콘센트를 활용하는 쪽으로 가격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직은 시장이 좀 왜곡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보조금을 주고 정부 주도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전 요금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들어서 완속하고 급속하고의 차이가 조금 생기기 시작했어요. 완속이 뭐 한 250원에서 300원대, 급속이 한 400원에서 500원대까지. 근데 그 차가 점점 더 이제 벌어질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질문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가격 싼 걸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집집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요즘 보고 있는 게
예전에 중국에서는 아파트를 팔 때 주차장 따로 판 거 잘 모르시죠? 아파트 사는 건 아파트 사는 거고. 분양이고요.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주차 그 땅을 명- 따로 주차장도 분양을 했어요. 분양하고. 이거랑 비슷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내 자리가 있고 거기에 충전기 설치하면 가장 싸게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이 금액 차이가 한 달에 한 30만 원이 난다. 퍼블릭 충전기를 쓰는 거하고 이제 집에 있는 그러면 아파트에 어떻게든 해결을 하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거주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제 주차면이 여유가 있는 고급 아파트나 네. 고급 빌라들 같은 경우는 주차 자리까지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전부 자기 충전기를 붙이거나 아니면 공용 충전기를 놓고 싸게 쓸 수 있는 방법들로 가고 있고요. 밖에 있는 퍼블릭 충전기를 잘 안 써요. 네네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좀 다르게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현재는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뭐 아무리 부자건 아무리 돈이 없건 집에 뭐가 있든 간에 무조건 이제 줄 서 가서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택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네. 근데 그러면 이제 그만큼 또 전기차가 되면 전기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결제 많이 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사람들이 주유소에 결제하는 것처럼은 전혀 아니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뭐 내 집에서 넣거나 하여튼 싼 데에서 이렇게 어떻게든 넣으려고 할 거고 정말 급하거나 하여튼 상황 안 되는 사람들만 그 비싼 그 뭐 주유소처럼 이렇게 돈 내고 결제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군요. 일단은 그게 이제 일반적인 개인들이고요. 네. 근데 이제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쓰시는 개인들이라 그러면 조금 상황이 다르죠. 내가 굳이 아파트 가서 줄 서서 저 뭐 하지 말고 그냥 밖에 있는 급속 충전기 그냥 법카로 결제하지. 왜? 법카가 기름값보다 쌉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용으로 쓰시는 분들, 그리고 이 충전 시간을 줄여야 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트럭이다, 화물차다 이런 거는 사실 요금을 계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퍼블릭의 빠른 쪽으로 그리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가실 수밖에 없죠. 그 한전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전기 공급자로부터 네. 받는 전기 가격은 동일합니까? 예를 들면 똑같습니다. 완속이든 급속이든. 한전은 이제 전기차 충전 전용 요금제라는 특별한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아. 여기에는 이제 개인용 요금제와 사업자용 요금제가 있고 사업자용 요금제는 이제 TOU로 시간이나 계절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4시간 플랫한 요금제가 있고 네. 이제 전기가 좀 남을 밤에는 싸고 뭐 이런 형태. 그래서 이 요금제도 잘 세팅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뭐 제가 뭐 이제 그 전기차 뭐 차 전문가들 나오면은 이제 전기차의 차별화점이 뭐냐 그러면 뭐 인프라가 뭐 깔려 있어야 되는지 뭐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아까 인프라의 그 숫자는 모르겠지만은 인프라가 아까 이제 확 늘어나는 시점이 뭐 전기차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미리 인프라가 늘어나야지 전기차가 늘어나는 건가요? 두 가지 이게 닭이 뭐냐 달걀이 네. 뭐냐 가지고 항상 뭐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전기차가 친환경 이슈 때문에 법규 이슈 때문에 이제는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차가 늘어나고 그거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인프라가 따라가는 형국이 국내는 그렇게 될 거예요. 아, 그렇고. 국내 이미 그 임계점을 넘어섰고요.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이제 전력 설비 자체가 낙후돼 있어요. 낙후돼 있죠, 많이 네. 낙후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2016년도 이제 정부에서 급속 충전기를 한국은 환경부가 직접 움직였고 한전이 움직였었거든요. 그것처럼 미국은 이제 보조금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충전기 시장이 좋아졌고 뭐 많은 업체들이 들어가고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2016년도의 한국 수준 정도고요. 그리고 미국은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보이고 나면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차를 살 거예요. 멀리 갈 때도 해결 방법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 사용은 100에 한 번도 안 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집에서 충전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제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럼 저희도 지금 매출 얼마인지 제가 잘 모르겠고 그러면 저희도 어떻게 좀 성장 요인을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겠는데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좀 성장 요인으로 저희 회사 나름대로 나갈 수 있을까요? 저희 회사가 어디예요? 차지인. 저희 회사 홍보하러 온 건 아니라서. 아니 왜냐면 그러면서 이제 이 시장이 전기차 시장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말씀드리면은 지금 방금까지 말씀드린 건 1차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얼마 사갖고 와서 그냥 땅 해서 얼마 받아 팔겠다 정도인데 이제 여기서 부가가치를 더 높이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B2B처럼 물류회사라든지 시간이 급하고 최적화시켜야 될 것들. 그리고 각 사이트에 차가 많이 들어오면 우리 주차장이 모자라듯이 전력 설비는 딱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럼 이걸 최적화시키는 형태.
그러면 킬로와트당 얼마의 요금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물건 실어서 나가야 되는 차가 충전이 그 시간까지 안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B2B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는 거가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 또 하나는 이 충전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수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에 관련돼서 사업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회사는 뭐 운수 회사니까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 회사는 땅이 많으니까는 차라리 이런 형태의 스팟을 오퍼레이팅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정도의 이제 약간은 B2B에 가까운 이제 시장들이 더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죠. 그 왜 전기차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가장 이제 우리 이제 투자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가장 이제 현재까지 혜택을 많이 본 분들은 아마도 2차전지 뭐 소재 이쪽으로 투자하신 분일 거 아닙니까? 주가 퍼포먼스 제일 좋으니까. 네. 어쨌든 그게 이제 굉장히 유망하다고 보시는 거고, 그러면 이 전기차 충전 솔루션 관련된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요 산업계에서는 어떤 분야가 가장 먼저 각광을 받고 어떤 분야가 좀 제일 주목을 좀 받을 거라고 혹시 보시는지. 일단 당장 눈에 보이는 건 기계처럼 보일 거고요. 기계가 맞아요. 하드웨어.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제 이 중소기업 위주의 그리고 기계 진입 장벽이 되게 낮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속된 말로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완속 충전기. 그리고 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재화 시키지 않아도 중국산 가서 어셈블하고 이 정도만 가지고 갔었는데 지금은 미국 IRA 규정상 이제 직접 만들어야 되는 것들 그리고 확산되고 운영이 되면서 신뢰성 등등에 대한 복잡한 이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계의 고급화 쪽 그리고 AS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초기 시장이 될 거고요. 근데 기계는 사실 그렇게 많이 깔릴 수도 없고 시장이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주차면 정해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구나. 주차장에 주차면 플러스 전력 설비 계산 다 해보면은 들어갈 수 있는 기계 총량은 딱 나옵니다. 하긴 주차면 하나에 뭐 20개 꽂는다고 해서 그게 다 장사되는 것도 그러니까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꽂을 수도 없는 게 전력이 모자랍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 숫자는 딱 정해져 있고요. 그러면 그 다음은 이걸 이제 운영하는 운영 사업자에 해당되는. 근데 이 운영 사업자는 사실 입지 조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고객이 좋은 자리. 뭐 지난번 방송 말씀하셨듯이 부동산을 봐야 된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게 사실은 포인트인데. 근데 여기서도 좀 보셔야 되는 거는 이 부동산은 대체제가 있어요. 차를 타고 오지 않습니까? 네. 여기가 자리가 살짝 좋았는데 여기서 2분 더 가는 저기 뒤에 산비탈에 조금 더 싸면 글로 갑니다. 대체제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부동산은 정말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린벨트도 풀어주기도 합니다. 전혀 다른 이슈들이 나옵니다. 이 충전소 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도 풀어준다. 그래서 전혀 다른 이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이제 제가 가장 많이 만나는 분들이 부동산 개발 회사들, 시행사들,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쪽에 관련된 디벨로핑. 지금 뭐 PF 시장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새로운 사업군으로 보시기도 하고요. 좋은 네. 그리고 그 다음이 되면은 이제 저희와 비슷하게 이제 플랫폼. 왜냐하면 이게 최소한 몇만 기 이상이 운영이 되고 몇만 명 이상의 가입자들과 차가 나와서 집중돼서 막 싸움이 나야지. 그 다음 기술이 들어가요. 기기 설치했는데 기기 5개 사용자 5명인데 무슨 뭐 이슈가 나겠습니까? 그냥 순서대로 쓰면 되는데. 근데 기기는 정해져 있고 대수는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 타는 사람들의 니즈가 각각 다르고 어떤 분은 버커로 마구 결제하실 수 있는 분, 어떤 분은 무조건 쌓아야 되는 분들이 마구 섞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돈이 나오는 층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장이 흘러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2차 전지 쪽이 뜬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기차가 떴었고요. 뭐 사실 전기차도 테슬라 위주로 주가가 올라갔고 이게 코로나 이슈 때문에 더 왜냐하면 중간에 이제 마켓이 죽어버리는 갭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걸로 가자 하고 트렌디하게 보였기 때문에 있었던 것 같고 그 와중에 지금 뭐 소재 이슈랑 배터리에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니까는 이제 가격이 올라갔고요. 그 충전은 제가 봤을 때는 한 2025년에서 6년 정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설치돼야 되는 것들이 다 됐는데 이걸로도 문제가 생기는구나 하는 시점이 와야지 그 다음부터 이제 더 수직 상승할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시장에 대해서 막연하게 돈이 될 것이다 하는 거지 어느 사이트에서 누군가가 정확하게 얼마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건 사실 잘 아직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보시고 싶으시면은 제주도로 가시면 돼요. 제주도요? 네. 제주도 많이 설치돼 있어요. 제주도가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모델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자, 제주도는 네.
약간 시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미국식으로 주택이 많습니다. 아. 그리고 개인 주차장에 개인 충전기가 가장 많이 보급돼 있고 아. 또 도심 지역에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관련된 이슈도 많이 생기고 있고 네. 숙박업소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이슈, 피크 이슈죠. 또 그리고 생기고 있고 렌트카도 많아요. 전기차 다 전기차. 네, 그리고 제주도는 2012년도부터인가 전기차를 보급을 했었거든요. 오. 그 제가 전기차 사게 된 것도 12년도부터 제주에서 2년간인가 보급한 결과 분석 아. 국토부 요청 받아서 해주다가 어. 이거 재밌겠다고 제가 2014년도에 서울시 1호차를 샀었거든요. 아. 그것처럼 제주도에는 정말 오래 전부터 타셨던 이제 오리지널 매니아 분들과 방금 가서 타보시는 관광객들이 섞여 있습니다. 아, 그렇죠. 렌터카 타면서. 그리고 이제 전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는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남아도는 문제들도 있어서 이걸 모든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환경들이고 이런 부분들은 사용자도 있어야 되고요. 사용자도 오래 사용하는 차 오너 그리고 금방 써본 렌트카 주거시설 거주시설도 다 달라야 되고 그다음에 에너지도 남아야 되거나 모자라야 되는 이런 피크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다 구성되어 있는 데는 지금 현재는 제주도밖에 없고요. 테스트 마당이 아주 빵빵하네요. 네. 아주 좋은 환경이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 앞으로 한 3, 4년간은 그 지위를 가져갈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캘리포니아가 더 많다 그러는데 캘리포니아는 테슬라 좀 많이 팔렸고요. 집에다 충전기 있고 그냥 오며 가면 슈퍼차저 쓰는 게 다인 시장이에요. 아직까지. 네. 그래서 그게 좀 다르고 그 다음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서울 경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울시 사대문 안에 있는 서울권은 이제 정부 주도로 기업체들이 다 바뀔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B2B 형태 시장들의 완성본이 여기서 나올 거고요. 그다음 거주지 형태의 완성본은 경기도의 수도권에 있는 신도시들. 왜냐하면 젊은 층들이 이제 출퇴근이 한 50km, 60km 넘어가면은 전기차로 바꾸면은 경제적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된 이제 사업 모델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 제주도 한번 좀 가봐야 되겠네요. 저도 전기차 처음 타본 게 렌터카로 제주도에서 타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때 뭐 타셨어요? 아이오닉? 예. 아. 근데 가시면은 진짜 렌터카 많이 전기차입니다. 뭐 SK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다 바꾸는 걸로. SK 네, 렌터카는 롯데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한번 진짜 좀 타봐야 되겠네. 아이오닉. 지금 현재 그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진짜 어쨌든 이제 섬이니까 특히나 그런 것들이 더 하기 용이한 그런 조건들 좀 가지시긴 했겠네요,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원래 정책적으로 카본 프리를 원래 오래 제주도- 전부터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차를 가지고 전기를 빼서 움직이고 뭐 하는 전체 비즈니스는 이 스마트 그리드에 관련돼서 2010년도에 이미 제주도에서 다 시작을 했었어요. 네네네. 마이크로 그리드에서 뭐 정말 무슨 에너지 사업이 한꺼번에 될 것처럼 왔었고 그때 있던 그뭐 교본들 대로 지금 시장이 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마이크로브리드 네. 제주도도 있고 대구도 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제주도가 더 활성화됐죠, 더 전적으로. 활성화됐죠. 그리고 풍력 뭐 네. 그런 것들 그리고 많이 그때 하고. 예상했던 모든 문제들이 이제 지금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 오랜만에 들은 마이크로브리드네요. 그리고 그때 한번 보셨던 그때 시장의 모델들이라든지 예. 사업 모델들이 지금 다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에 그만큼 적극적이지가 않았거든요. 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차가 안 나오니까 사람들은 살 이유가 없었고 주행거리가 짧은 차니까는 많이 탈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런 시장 진입적인 요소들하고 환경적인 요소들이 이제는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폭발하는 시점이 제가 봤을 때는 한 25년. 2025년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충전 뭐 인프라라든지 이쪽으로도 하여튼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관련주들도 뭐 좀 움직이기도 했던 뭐 그런 상황도 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좀 이게 뜬구름 잡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또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조금 약간 명확해지네요. 그런적으로. 네. 돈을 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나라가 좀 앞서 나간 편입니까? 아니면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처진 편입니까? 많이 앞서 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이제 북유럽 일부 지역들을 제외하고는요.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라든지 뭐 이런 데들은 워낙 얼리 스테이지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도시 환경이 여기랑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처럼 집중해서 그리고 우리는 조금만 안 되면 막 민원 들어가고 시끄럽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전 세계에서요. 충전이 끝났는데 차를 안 뺀다고 과태료가 나가고 충전기 앞에 일반 차가 세워놨다고 과태료가 나가는 법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정부도 그만큼 적극적이고요. 아, 그래요? 예. 좀 나쁘게 말하면 앞뒤 대책 없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일단 지릅니다. 그리고 그게 시끄러워지고 수습을 하고 있고요.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늘 점심 때도 잠깐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네네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렌트 하시는 월세 분들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집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큰 목소리를 내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파트는 그래도 집주인도 많으시고 전세도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럼 전세도 집주인과 거의 동일한 목소리를 내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분쟁이 나거나 뭔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빠른 피드백이 오고 그 분쟁에 대해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해결하려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단순히 차가 몇 대 충전기 몇 개에 그냥 운영해본 이슈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 구성원들끼리를 합의를 해서 모델을 만들어 나가느냐,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기술들을 어떻게 최적화시킬 거냐,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법규를 어떻게 맞출 거냐에 대한 좀 복잡한 문제들로 갑니다. 그리고 국내가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한전, 아까 뭐 정기용도 말씀하셨지만 한전이 워낙 튼튼하고 완벽하게 전력 공급을 지금까지 해주고 있었고요. 충전기가 늘어남으로써도 그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네네. 한전은 설립 목적이 전기 공급을 안정적으로 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근데 이 전기차는 변동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타고 다니는 전기차에 풀 충전돼 있는 전력이 네. 저희 집에 일주일치 사용량이에요. 네? 오. 집 전기 일주일 사용치요? 네. 그렇게 많이 좀 쓰고 다니세요? 적게 쓰시는 분들은 2주치예요. 전기차 그렇게 전기 많이 먹습니까? 다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전기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초급속으로 충전하기 시작하면 충전기에 들어가는 순간 피크 전력량도 되게 높거든요. 근데 전기차는 다른 에너지원하고 다르게 지금 스튜디오 뭐 전기 모자란도 불 끄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방송해야 되니까. 밤에 불 켜야 되죠. 근데 네네. 충전은 지금 아니라도 예를 들어 3시간 후에 해도 돼요. 왜냐면 내가 내일 아침에 나갈 것 같으면 굳이 지금 안 해도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피크를 피할 수 있고요. 여기가 비싸면 저기 가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체 중에 집이 한 달에 쓰는 4분의 1의 전력량을 쓸 수 있으면서 옮겨 다닐 수 있는 것들이 앞으로 수십만 개가 움직이거든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돼버리죠.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해서 전기차 어쨌든 요 충전 시스템 쪽도 분명히 뭔가 이제 앞서 나가는 혹은 또 이제 이런 기업들이 하나 좀 주목받는 기업들이 나올 텐데 그때 좀 잘 좀 대장주를 골라갖고 일찍 좀 들어가야지. 아마 지금 뭐 말씀드리면은 네. 당장 대기업들 위주로 시작이 됐지만은 충전기 제조를 먼저 이제 인수하거나 다 준비를 하고 계시죠. 다 인수. 네, 다 했죠. 했죠. 근데 그 회사들이 지금은 기계인데 아마도 지금쯤 이제 헷갈리실 거예요. 기계를 누구한테 팔지? 건물주한테 팔어? 팔면은 건물주가 소프트웨어는 누가 운영해 주지? 그래서 기계를 잘 만들어서 팔라 그러다 보니 충전 사업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나보다 다 작은 회사들이거든. 그러면 서비스까지 영역을 확대하실 거고요. 그럼 그 다음에 어디까지 확대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하실 거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아마 그걸 이제 잘 해결해서 그 다음 단계로 쉬프팅하는 회사들은 좀 잘 살아남을 것 같고요. 지금 다 그걸 하려고 지금 다 준비 중이죠. 애써 아닌 척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라고 믿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막상 현장을 나와 보면은 제가 항상 약간 그런 말씀드려요.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제가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회사들이 경쟁력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앞에 말씀드렸듯이 정부 보조금으로 뭐 80km마다 뭐 600km 충전기를 깔으라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력회사가 전기를 언제 넣어줄지를 약속을 안 해줘요. 미국은 그러겠죠. 네, 다른 이야기거든요. 한전은 전화하면 넣어줘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은 노라고 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예스라고 이야기하고 언젠지를 말을 안 해줘요. 근데 이걸 해야 되다 보니까는 물류회사라든지 어쩔 수 없이 전기로 전환해야 되는 회사들은 사실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2035년부터 트럭도 이제 다 전기로 바꾸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지금 어떡하지? 그럼 그 다음 해결은 태양광 깔고요. ESS 놓고 충전. 그리고 그 차와 맞춰서 최적화시키는 모델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충전기와 ESS와 태양광 전체가 다 붙어서 시스템이 연동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전체의 코어를 다 가지고 생산까지 하고 운영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가장 경쟁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부분하고 또 비슷한 질문들 주실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실제 지금 미국에는 충전기도 모자라서 설치를 못하지만요. 이 충전기를 설치하려고 그랬더니 변압기도 필요하고요.
배전판도 필요하고 네네. 스위치도 필요한데 이게 없어요. 왜 없냐 하면은 미국에 집을 새로 지을 때만 그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전부 포캐스팅 해가지고 중국에 발주나서 움직이던 케이스였는데 이게 갑자기 늘어나 버렸어요. 네. 공급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충전만 보시는 게 아니고 이 네. 충전을 위해서 필요한 밑에 단 인프라나 그런 배전 이제 변압기 뭐 등등 예. 지금 엄청나게 수요가 필요해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수출을 지금 많이 그러니까요. 하고 그거 장비 제가 한 관련해서. 1년 반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음. 나라면 기기보다는 변압기 산다. 변압기가 지금 난리인데. 네, 알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순서들대로 지금 갈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충전 시스템을 좀 이해를 해야 여튼 뭐 투자에 있어서도 아이디어가 좀 떠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또 시간이 좀 다 돼서 오늘 못 다 들은 말씀은 나중에 한 번 더 모시고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차지인의 최영석 대표님 말씀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